뭘. 자, 탄력성의 크기는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해요. 그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가격이 10% 상승할 때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지금 감소 함수로 표현했잖아요. 얘가 상승할 때.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수요의 법칙을 반영했으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다 어떻게 된다? 네,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수치를 얘기할 때 가격이 2% 상승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9라면 수요량은 당연히 1.8%가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상승한 걸로 나왔으니까.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수치로 계산하게 되면 얘가 10% 변할 때 얘가 10% 변했잖아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1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얘가 10% 변할 때 얘가 15% 감소했잖아요. 그죠? 그럼 10분의 얼마가 돼요? 15.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1.5. 1보다 크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탄력적. 얘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그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5일 때 가격이 10% 상승했다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10% 상승할 때 탄력성이 1.5라면 수요량은 15%가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이 크기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분모보다는 분자의 움직임이 더 크다는 얘기죠. 얘가 같을 때가 1이잖아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가격 변화율보다는 당연히 무슨 변화율이 크다는 얘기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얘기고. 얘가 10% 할 때 얘가 5% 줄었잖아요. 그럼 10분의 5잖아요. 그럼 0.5죠. 1보다 작잖아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비탄력적이고 이거는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1이라는 얘기는 가격 변화율과 이 변화율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변화율에서 이 변화가 작다는 얘기죠. 그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비탄력적. 그래서 이렇게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필수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애가 누구대? 사치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 필수제 있죠. 필수제의 경우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소비하는 양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격 변화에 무슨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게 둔감하게 비탄력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주부분들 많이 있으니까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간장은 필수제죠.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밥을 우리가 밥상을 차릴 때 음식 재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트에 갈 때마다 얘들 가격은 올라요. 매년 가격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가격이 오른다고 우리가 소비하는 양을 대폭 줄이지는 않잖아요. 필요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소비하는 양이 일정하고. 그렇다고 가격이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을 한 발씩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늘상 넣는 양만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소비하는 양에 큰 변화가 없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의 반응을 용어상에서는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어떻게 반응을 한다? 둔감하게. 올라도 소비량이 많이 안 줄고, 그죠? 내려도 소비량이 많이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비탄력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자 있죠. 공급자. 공급자들은 이런 재화를 생산할 때 가격을 계속 올리는 게 수입이 늘어나겠어요? 내리는 게 수입이 늘어나겠어요? 그렇죠. 올리는 게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업자들이 매년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이유는 임대주택 자체가 필수제잖아요. 그리고 걔를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올리잖아요. 올리더라도 세입자들은 그거부터 올려주잖아요. 다른 거 쓰는 걸 줄여서라도.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있죠. 임대업자가 임대료 인상하면 임대업자의 총 수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늘어날 거 아니에요. 1보다 작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비탄력이니까. 임대료 인상하면 올린 것만큼 수입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그래프 그려서도 해봤잖아요. 민법하고 학개론 시간에 해가지고 학원 수강료 갖고 우리가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것도 하면은 내용이 많아지니까 요거까지만이라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수록 수입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과점 시장이 많다고 그랬죠. 원래는 이게 아이들 학생복 시장도 과점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매년 가격은 올리면서도 품질은 떨어지니까 학부모들이 반발한 거예요. 뭔가 개선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좀 조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대량 구매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택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뭐 된장, 고추장, 간장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소수예요. 과점. 그러니까 얘네들 매년 가격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려요. 좀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 소비가 늘어나겠지만 아이스크림 시장도 과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가격 담합을 해서 여름철이 진입하기 전에 가격을 다 일시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나 이런 국수 생산하는 업체들도 과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도 매년 가격을 조금씩 올려요. 그래서 한번 작년인가 한번 걔네들이 과징금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걸려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상 늘 소비할 수밖에 없는 재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더라도 소비에 큰 변화가 없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수요비자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는 거다? 그게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가격 변화에 무슨 반응을 나타낸다? 둔감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소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마트에서 할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사치제 있죠? 마트에서 전단지 들어오죠? 네? 전단지 세일한다고. 전단지 들어올 때 일면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남성 양복이라고요. 가정에서 구입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구입하는 게 남성 정장이에요. 그게 남성 정장을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한 벌에 정상적으로 비싸잖아요. 한 못해도 60에서 한 80만 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가게에서 지출을 할 때 한 번에 60에서 80만 원을 지출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버팅기다가 어느 때 산다는 얘기예요. 세일을 할 때 정장 사진 하나 박혀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소비가 확 늘어나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특히 사치제 같은 애들은 특히 소비가 늘어날 때는 가격을 올릴 때보다는 내릴 때 소비가 늘어나요. 만약에 전단지 날라오는 거예요. 밍크코트 있죠? 한 벌에 800만 원짜리인데 한정 수량으로 해서 10피스에 대해서만 이거 30만 원에 판다고 그러면 줄 쓴다 안 쓴다? 당연히 줄 쓰죠. 여기 아마 세종시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도 다 줄을 쓸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얘를 만약에 1800으로 가격 올린다 그러면 아무도 등장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치제들은 대부분 가격 변화에 무슨 반응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게 일반적인 탄력성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탄력적, 그 다음에 뭐? 비탄력적.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있죠. 뭐 있어요? 완전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적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기울기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걔들은 존재한다, 안 한다? 네,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상에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가는 애가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 이거는 뭐하고 뭐가 똑같다? 수요나 공급이나 기울기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애 있죠? 얘는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랬고, 이것도 누가? 네, 수요나 공급이나 둘 다 똑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1,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간에 얘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 거꾸로 쭉 떨어져도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품은 있다 없다? 이런 상품은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거 예를 들 때 마약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빗대서 얘기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일정한 수준에 있을 때 소비량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해지죠. 그럼 여름철 내내 이 가격에 대응해서 소비가 계속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직각쌍곡선으로 표시할 때요. 얘는 이 구간 안에서만 가격의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똑같은 거예요. 가격이 10% 상승하면 얘도 몇 프로가? 예, 10%가 이렇게 줄어드는 케이스예요. 반대로 가격이 10% 하락하면 얘가 몇 프로가? 10%가 늘어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작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수요량은 몇 프로가? 5%가 이렇게 줄어드는 케이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0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작다.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일단 얘가 변하잖아요. 줄잖아요. 0이란 얘기는 하나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얘보다는 크죠. 근데 1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가격 변화율보다는 작으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죠.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처럼 이게 무슨 변화? 가격. 이게 무슨 변화? 양의 변화죠. 그러니까 이 변화에서 이 변화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단 어떻게 돼요? 가파른 거예요. 그죠? 나중에 기울기의 값을 보더라도 얘는 음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얘가 변할 때 얘가 줄어드니까. 상승할 때.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탄력적이라는 애는 가격 변화율보다는 무슨 변화율이 커요? 양의 변화율이 크죠.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줄어드는 양이 한 60%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얘보다는 당연히 크고 얘보다는 변화가 작겠죠.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보다는 커요? 1보다. 근데 뭐보다는 작다. 무한대. 그러면 얘 크기의 변화를 보면 이건 가격 변화잖아요. 이건 이 변에서 이 변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표현이 똑같아요. 그죠? 기울기가 급하면 뭐예요?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조세 전가와 기착 있죠. 네, 거기서 이게 등장하죠. 또 여러분들 시험상에도 물어보죠. 기울기 가지고.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가파르고 얘가 완만하잖아요. 어느 게 대체제가 많아요? 완만한 애가, 탄력적인 애가 대체제가 많으니까 실전도 이렇게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구별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어디를 일단 또 가시면 되냐면 먼저 38페이지 가시면 거기 그 탄력성의 크기의 결정 요인이라고 있죠. 네, 거기도 별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요인이냐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거나 또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있죠. 네,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얘라고 그랬죠?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대체제가 있을 때 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종점 이전보다 대체제의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체제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간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단기에 공급은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예? 예, 비탄력이잖아요. 수요는 단기에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아니, 이러면 안 된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얘는 비탄력이잖아요. 얘는. 얘도 비탄력이죠, 얘도.
단계 둘 다 비탄력이라고 해요, 단계. 근데 여러분들 항상 어디에 속냐면 얘가 나오잖아요. 얘가 강렬하니까 얘는 얘보다 탄력적인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요. 공급도 양을 늘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수요도 똑같아요. 구매력을 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서울시의 평균적인 주택가격이 6억 원인데 가격이 4억으로 떨어졌어요. 4억으로 떨어졌어도 그 4억을 만들기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단기는 수요나 공급이나 다 비탄력인 거예요. 그죠? 장기는 네, 그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틀림없이 출제자들도 그런 거를 인식을 하면 낸다고요. 또 내면 또 틀리면 그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이거 간단한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얘기했어요. 시장의 범위. 그쵸? 우리가 지난번에 해봤죠. 아이스크림 있고 딸기 아이스크림 있으면 어느 게 대체재가 많다고 그랬어요? 얘가 대체재가 많은 거예요. 그죠? 이게. 얘를 아이스크림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팥빙수 정도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딸기 아이스크림을 대체할 수 있는 애는 얘 말고도 한 30가지 더 있다고 그랬죠. 가지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주택 그러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 찾기 힘든데 얘를 세분하면은 단독주택이 있고, 그죠? 아파트 있고, 다세대 있고, 빌라 있고, 그러면 이렇게 대체하는 주택을 찾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 대체재 찾기가 어려운데 시장의 범위를 세분하면은 대체재 찾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장의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내용이 39페이지 상단에 있죠. 거기 가면은 7번의 시장의 세분화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를 이제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맨 하단에 가게 되면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고 공장이 있으면 어느 게 더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주택이 더 용이하죠.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면 사무실이나 식당이나 아니면 조그만 간에 수업할 수 있는 공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공장이나 상가를 우리가 조정한다 그래서 주거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이게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걔가 더 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에 대한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뭐를 또 간단하게 해야 되냐면 36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라고 있죠. 걔네도 별표해야 돼요. 시험에서 잘 쓰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요령은 다 알려드렸어요. 그죠? 이거 정리할 때. 자, 위에 거 보면요.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있죠. 네, 이때 가격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단은 이 가격 변화율 있죠.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가 커요. 뭘 때 크다? 비탄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오를지 내릴지 여부는 얘들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감소하거나 두 가지. 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얘가 비탄력이면 더 상승한다고요. 더. 응? 요건대로.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비탄력이면 그래서 더 하락하는 거예요. 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간단한 거죠. 얘가 알려주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얘가 비탄력이면 더 상승하는 거예요. 더. 얘가 감소할 수 있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할 거 아니에요. 얘가 비탄력이면 더 하락하는 거예요. 더 하락하는 거. 그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운 거 연결해 보세요. 공급이 감소하죠. 가격이 상승하죠. 근데 수요가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많이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제어가 뭐란 얘기예요? 얘가 필수제죠. 필수제니까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우리는 그 높아진 가격을 거의 그대로 소비한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 변화는 어떨 때가 크다. 비탄력적일 때. 수요 배웠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급 탄력성 할 때도 얘기했었죠. 공급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 있죠. 농축산물은 생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걔는 비탄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일반 공산품은 생산량을 늘리기가 쉽다고 그랬죠. 얘는 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은 농축산물하고 비슷하게 생산을 조절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공급은 비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야겠죠. 근데 얘가 비탄력이라는 것은 공급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폭이 크죠. 그러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가격 변화는 어떨 때가 크다. 비탄력적일 때가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잘 인식하시면 여기는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나오면 나온 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 가지를 추가해 줬어요. 하나가 뭘 얘기했냐면, 자, 수요나 공급이나 얘네가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뭐가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예? 양이 불변이라고. 자, 얘가 수직선 아니에요. 아까 했잖아요. 얘 어디서 뻗어 올라가나요? 수량축에서. 그러니까 뭐가 불변이다? 양이 불변이라고, 양이.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왔을 때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뭐가 다 불변해야 돼요? 양이 불변인데 양의 변화가 있다면 무조건 걔는 틀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애가 뭐예요? 얘가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불변이죠. 얘 어디 축에서 뻗어나간 거예요? 가격 축에서.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가격이 만약에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 표현이 나오면 다 틀리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만 잘 숙지하시면 돼요. 거기에 우리 지금 현재 교재에 나온 표현이 있죠? 거기 그 오행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행하는 공급 곡선의 경우 그래가지고 옆에 가면 그림 나와 있죠? 네. 그림에 대한 경우는 DA하고 DB가 있죠? 기울기 어느 게 더 완만해요? B가 완만하잖아요. 그럼 얘가 탄력이고 얘가 비탄력이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가격의 움직임이 있죠? 얘는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 어느 게 가격의 움직임이 커요? 비탄력적인 애가 크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 얘가 비탄력이라고 그랬죠? 얘가 뭐? 얘가 탄력이니까 우리가 아까 가격 변화는 어떨 때가 크다고 그랬어요? 비탄력적일 때가. 그러니까 오르면 비탄력적일 때가 더 오른다고요. 왜 더 오르겠어요? 이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원래 수요량이 줄어야겠죠. 근데 얘가 필수제면은 많이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필수제가 아니면 줄어드는 양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에서도 우리 거기 교재에 가면은 이렇게 기울기 나와 있죠. 37페이지 상단에. 네. 거기 지금 제가 왼쪽 거 지금 해준 거 아니에요.
상단에 가면 그래프 두 개가 있죠. 왼쪽에 그림 1이 있죠. 그림 1에 대한 게 지금 여기 이거고. S가 A가 있고 SB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게 더 비탄력이겠어요? 얘가 비탄력이고 얘가 완만하니까 얘가 탄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 뭐가 있을 때 이렇게 수요가 있을 때 여기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격에 대한 변화폭은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얘는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기울기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실전에 가서 이거를 그려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각도도 잘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는 뭐를 갖고 그냥 판단하면 돼요. 문장이 나오면 그냥 문장 갖고 단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학교론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다 몇 분 내에 풀게끔 1분 내에 풀게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령과 포인트가 다 있다고요. 문장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잘 인식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요. 표정이 좀 자신 있어 하는 표정이니까 다음 주에 문제를 한번 줘볼게요.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한쪽씩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물어봐서 아니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물어보진 않고 그죠? 아 나중에 저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낭패 보거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나가지고 빨리 이 바닥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오래 있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적당할 때 떠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35페이지 가시면 거기 탄력성에 보면 우리 지금까지 가격 탄력성 했어요. 그죠? 네, 거기 두 번째 박스에 소득 탄력성 있죠? 네? 네, 걔들도 요즘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이다? 예, 수혜량의 변화율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소득이 10%가 증가했어요. 그죠? 그때 수혜량이 1%가 늘었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혜량이 몇 프로? 1%. 이때 이 재화를 무슨 재화라고 그랬어요? 예?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혜량이 1%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재화를 무슨 재화? 예? 우리 그때 이거 해보시면 얘가 10이죠. 1이죠. 0.1이죠. 0보다 크다 작다. 예?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면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얘 무슨 재화? 왜 정상제냐, 정상제. 예? 아니, 왜 끝날 때 왜 선생을 또 쓰러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예?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격 탄력성에 대한 거는 부호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왜 부호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걔는 1을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뭐를? 1을 기준으로. 여기는 뭐를? 0을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0보다 크면 플러스잖아요. 얘는 1보다 작아도 플러스라고요. 그 때문에 얘는 1을 기준으로 여기는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절대값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냥 부의 의미를 생략하고. 근데 소득과 교차에서는 뭐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부호를 가지고 0보다 크면 뭐예요? 정상제. 0보다 작으면 열등제라고요. 얘가 만약에 1%가 감소했다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0.1이니까. 그럼 얘는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작죠. 그러면 당연히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잖아요. 얘는 무슨 제와? 열등제. 그러니까 얘는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수의 소득 탄력성의 크기가 플러스라면 이 재화는 정상제라고 할 수 있다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라면 무슨 재화? 열등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줬어요. 이거. 이렇게. 예? 기억하시나요? 이거 꼭 물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아마 이거 문제 줄 때 저기 뒤에다가 답하고 해설을 드리니까 별로 저기가 없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저거 줄 때 제가 원래 답하고 해설을 안 준 거예요. 우리 복습하시라고, 공부하라고. 그런데 답하고 또 해설을 안 줬더니 무슨 불상사가 있냐면 여기 데스크에 상담실에 가가지고 직원 멱살을 잡고 답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직원들이 하소연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답하고 해설을 같이 주는 거예요, 지금. 원래 공부시키려고 그러면 교재 페이지만 표시해주고 답하고 해설은 안 주는 게 정상인데 이게 또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공부를 안 하시고 주면은 그냥 뒤에 답하고 해설하고 맞춰보고 그래 내 생각하고 똑같군 이러면서 그냥 넘기는 거고 아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수의 교차 탄력성이 있어요. 그죠? X의 가격 변화에 대한 YJ의 수혜량의 변화로 측정할 수 있는데 XY는 뭐 바꿔서 써도 돼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파트의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빌라의 가격의 수혜량이 빌라 그러면 좀 그런가요? YJ의 수혜량이 1% 증가했다면 이때 이 YJ는 무슨 죄를 할 수 있느냐? 무슨 죄가 있어요? 대체죄죠, 대체죄. 똑같잖아요, 이것도. 얘가 11대 1이잖아요. 0.1이죠. 0보다 크죠. 부가 플러스잖아요. 무슨 죄와? 대체죄죠, 대체죄. 그죠? 이거를 이제 출제자들이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얘가 10% 상승하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감소. 그럴 때 얘가 5%가 뭐하고? 감소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빌라의 수요량이 7%가 증가했다면 이때 아파트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아파트와 빌라에 대한 뭐 관계 있죠. 대체제냐 보완제의 관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출제할 때. 그러면 우리가 가격 탄력성 해봤잖아요. 가격이 몇 프로? 10%. 얘가 얼마? 5%. 그러면 10분의 5면 얼마겠어요? 0.5. 그죠? 그럼 이거 0.5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의 관계 있죠. 얘가 상승할 때 얘가 증가했잖아요. 얘가 10% 했을 때 얘가 7% 증가했으니까 0.7이잖아요. 0보다 크잖아요. 그럼 무슨 죄와? 대체죄. 그럼 얘하고의 관계는 대체죄다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또 심할 때 이렇게도 주는 거예요. 얘가 16%가 상승했대요. 몇 프로가? 16%가. 그랬더니 얘가 4%가 줄었대요. 그러다면 얘는 8%가 늘었대요. 그죠? 그러면 수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16분의 4잖아요. 그럼 4분의 1이니까 얼마? 0.25죠. 0.25. 얘가 16%면 얘가 8% 변했잖아요. 그럼 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16분의 8이면 0.5잖아요. 0.5. 그러면 얘하고의 관계는 뭐겠어요? 대체제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 개를 묶어서도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은 지금 제가 설명한 두 개의 케이스로서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이게 암산의 계산이라고요. 암산에.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혼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교차 탄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격 탄력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전혀 다른 애 같아 보이는 거야. 근데 원리는 간단한 애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몇 번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다음 주에 문제 5번 문제로 예를 드릴 거예요. 5문제로. 그러니까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응,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차 탄력성에서는 재화의 성격을 구별할 때 대체재하고 무슨 재화? 보완재.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에? 소정렬이라는 사람이 교대하고 교보 갔다 왔다고. 나중에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에?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일 때 그 재화를 대체재라고 한다 그랬을 때 그걸 또 맞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 당연히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탄력성에서 수요 측면에서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에 대한 거, 그다음에 탄력성 크기에 대한 뭐 결정 요인,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슨 법칙을 반영한 거라고 그랬어요? 공급 법칙을 반영한 거죠. 그죠? 공급 법칙을.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크기에 대한 건 똑같고 39쪽에 가시면 거기 중간에 단가로 이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있죠. 네.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 기간이라고요. 생산 기간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 길면 탄력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또 있다고 그랬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탄력이죠. 길면 비탄력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고요. 여기는 수업이 1시 반 하고 오후에 또 이따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급 탄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장론이죠. 네, 시장론인데 우리는 저쪽에 금융 뒤로 가서 그때 이용하고 관리 쪽은 들으셨나요? 관리, 개발, 그 다음에 입지론, 입지론에 대해서 안 들었나요? 지대론하고? 네? 그쪽이요. 그쪽을 먼저 하고 다시 시장론 와서 쭉 갈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교재 편제에서는 시장론 안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리해도 우리는 뒤로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까지 다 들어야지 모의고사를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또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올 때 가장 잘 쓰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배웠다고. 안 배우긴요. 뭐 앞에 선생님들 다 배우긴 다 배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예? 예, 원래 간평의 순서는 맨 마지막에 해요. 근데 간평도 실상 별거 없어요. 간평도. (4개월이요) 제가 저기 3월달 그때 마지막 주인가 했었죠. 일요일날 보충해가지고 간평 안 들으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정리했잖아요. 왜 간평을 먼저 듣고 싶으셔가지고요. 근데 간평도 안 들으신 분들은 처음에 기초 개념은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제가 금융 정도까지만 정리가 되면 간평을 먼저 해드릴 수가 있는데 투자하고 금융 정도까지가 들질 않았으면은 간평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 들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테니까. 어쨌든 필요한 거는 돌아가면서 정리는 계속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화답을 해주시는 거는 복습이라도 뭐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빠지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